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반가운 시그널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V자 반등이 시작되는 첫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최근 12거래일 동안 매도세를 보였는데 그 매도 물량을 딱 끊고 오늘 매수세로 전환한 흐름들이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바이오 섹터가 코스닥을 이끌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도 바닥 탈피 과정을 오늘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더 문제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모두 호실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황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색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 시황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의 V자 반등세가 조금 더 반가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2,800선은 넘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4포인트 가깝게 오르고 있는데 약보합세로 출발했으나 오후장 가면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세로 상승 출발했는데 조금 더 좀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거래일 대비 5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845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매수세가 오늘 시장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됐지만 기관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 쪽에서는 뭐 금융이나 서비스, 운수, 장비 이렇게 두 섹터가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452억 원 매물 내놓고 있고 개인과 기관의 사자가 나타나네요.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사실 수급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게 코스닥의 기관의 매매 동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상승 주역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기관 쪽에서는 최근 12거래일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오늘 흐름을 좀 끊었다라는 데에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738억 원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팔자 각각 307억 원, 321억 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주는 탑 뉴스, 이슈 세 가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업황, 긍정적인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AI 열풍이 지속이 되면서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큰 경쟁력은 HBM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램을 수직으로 쫙 이어오는 쌓은 그런 흐름인데 데이터 처리 속도가 굉장히 혁신적이잖아요. 그래서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시장에서는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아서 앞으로도 가격이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 가격 인상이 높아지겠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기존 D램 이런 부분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일단 HBM 같은 경우에는 기존 D램 대비 수익률이 5배 안팎으로 높다고 하니까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의 그 풍선 효과가 D램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램의 평균 판매 단가가 3분기에는요, 8에서 13% 정도 인상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도요, 생산 능력의 리밋, 한계가 있습니다. HBM의 그 수익이 더 높기 때문에 HBM을 많이 만들면 D램 이쪽으로는 공급이 좀 적어집니다. 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D램 입장에서는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상승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D램 쪽으로 HBM의 풍선 효과가 옮겨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노트북 그리고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에서 긍정적인데 통상 상저 하고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D램 가격은 더욱더 고공행진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D램 쪽도 강한데 그동안 빛을 못 봤던 낸드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거는 앞서도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도 그 AI 데이터 센터,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이걸 증설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AI 데이터 센터 이런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업용 SSD 이런 수요가 높아지는데 낸드 플랫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낸드 수요가 더욱더 확장이 될 수 있다. 이제 낸드 시대가 왔다. 이렇게 반도체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74%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HBM에서 D램에서 낸드 플래시까지 옮겨 붙는 현상 하반기에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잡히고 있는 섹터인데요. 비만약 치료제 관련주가 오늘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자, 하반기에 이 바이오주를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은 비만약 치료제가 또 이끌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나는데 상반기 글로벌 시장의 강력한 요소로 또 대두됐던 게 바로 비만약 치료제 관련주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일라이릴리 이런 제약회사, 게다가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 제약회사 이런 데에서 올해 들어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주가 상승이 있었고 노보노디스크는 한 41% 정도 올해 주가 상승률이 있었는데 비만 치료제는 일라이릴리가 젯바운드가 있고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가 있습니다. 이게 모멘텀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노보노디스크의 그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의약품이 있는데 싹센다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 바이오 시밀러 물량이 풀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런 소식을 알렸습니다. 53억 달러 규모의 의약품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노보노디스크도 41억 달러 규모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규모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은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낙수 효과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펩트론, 인벤티지랩인데 오늘 주가 상승 탄력이 꽤 괜찮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단점은 이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이 있어서 이 기술 치료 부분에 플러스 수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바이오주 그리고 비만약 치료제 관련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하반기에도 바이오 의약품을 끌고 갈 수 있는 든든한 동력일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 오늘은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2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는데요. 둘을 합산했을 때 매출이 71조 이상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7조 6,400억 원 이상 예상이 되면서 작년 2분기에 대비해서 또 견조한 수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이상 나타나면서 역대 두 번째 작년 2분기 이어서 기록적인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기아 역시 2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모두 최고치를 찍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습니다. SUV나 고부가 가치 차종 믹스 개선과 우호적인 환율이 밑받침되고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내 성장 속도도 가파르다고 합니다. 친환경차 판매도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실적 흐름들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 전망까지 다뤄드렸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이슈였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의 V자 반등 첫 번째 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나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편입될 종목이 무엇이고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할 업종은 무엇일지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스핀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좀 여유 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의 V자 반등 첫날이기 때문인데 오후장 분위기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예. 너무 기분이 오늘 7월 첫째 날부터 오늘 기분 정말 좋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양 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는데 의미 있는 이 양 지수의 캔들 위치가 오늘 잡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지수를 보면서 종목 포지션뿐만 아니라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에 여러분들 주도 업종, 주도 종목을 여기서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보시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화면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저번 주였죠. 6월 마지막 주, 전주와 마지막 주에 보시게 되면 양양양, 다시 말해서 전고점 2800선에서 개파락이 양봉, 개파락이 양봉, 갭상승의 양봉, 오늘 개파락의 양봉이 나온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밀집형 캔들이 나오고 있다. 자, 여러분들 코스피라고 이렇게 지어놓고 보시게 되면 무슨 개별 종목처럼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기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 지수와 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들의 우상향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증권사에서 내다보는 거는 2분기 시즌에 있어가지고 3000선을 예측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보기에도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씌워주는 오늘 하루에는 바이오 업종의 셀트리온과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히나 저점을 만들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도와주는 걸 모습을 보게 되면 특히 미 증시의 우상향이 어떻게 나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AI 반도체 마이크론까지 올라가다가 한참 씌워주면 그 애플과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메타까지 아마존까지 뒷심을 받아서 지수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지금 우상향이 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서 제일 오늘 기분 좋은 거는 특히나 오늘 코스닥의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첫날의 양봉인데 이 앞전에 보시게 되면 6월 달에 이 깊은 음봉을 맞게 되었던 캔들 12개에서 13개는 모두 다 외국인보다도 기관의 매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며칠 전부터 저점을 만드는 840선에서 외국인은 매도로 멈췄고 그리고 기관도 저번 주 금요일 멈추고 오늘 외국인은 약간의 매도가 나오지만 기관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상향 차트, 다시 말해서 V자 반등을 낼 수 있는 시그널이 오늘 힘차게 들어오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번 어닝 시즌에 있어 가지고 V자 반등에서 여러분 업종 종목들 포지션만 잘 가지고 가면 7월 달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첫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는 일단 추세가 괜찮고 코스닥도 V자 반등의 추세를 보이는 첫날이다. 앞으로 그 추세는 지속돼야 할 텐데 말이죠. 조금 더 지켜볼 요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수는 외국인이 만들고 기관은 종목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데일리 스핀의 현재 뭐 실적 테마, 장기 테마, 단기 테마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5장 핫할 테마가 뭔지 첫 번째 테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업종 대표적인 거는 반도체죠. 반도체 안에서도 AI의 이 카테고리 안에 밸류체인이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 연초에 강했었던 섹터의 조정을 딛고 자, 오늘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형 캔들이 완전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CLX라든지 아니면 유로모픽, SSD, 낸드 쪽, 온디바이스, 팬리스 쪽 모두 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오늘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은 특히나 CLX 쪽의 엑시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조금 전에 이 들어오기 전에 장대 양봉을 지켰는데 윗꼬리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괜찮다. 다시 말씀드려서 윗꼬리가 달려도 지금 현재 61선 돌파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점핑하고 나서 9시 한 30분인가요? 40분까지 만약에 추세가 그냥 이 점핑이 나왔던 것을 일반적인 기술적 반등 이슈로 나왔다 그러면 바디를 못 지키는 거죠. 다시 말해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죠. 기술적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바디를 현재 시간대 지켜내면서 61선을 지금 매물을 먹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종합점수가 72점이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분할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로 컴퓨팅 익스프레스 링크의 CLX, 다시 말해 인프라의 구축에 소식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엑시콘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는 음봉 공략을 해야 되고 3분기, 다시 말해서 2분기 실적을 노려야 되는 종목으로 두 번째는 테스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테스는 오늘 양봉은 나진 않아요. 그러나 자, 저번 주였죠. 26일에 수요일 날 장대 양봉을 내고 나서 개파르기 양봉, 갭상승 경우 오늘 도치 캔들의 수급이 빠지지 매도 물량이 살짝 나와도 지금 현재 양선, 다시 말해 도치가 나온다는 것은 수급을 지금 소화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점수 77점이기 때문에 종가에는 매수 의견이 꼭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낸드 쪽에 예전이었죠. 작년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이제 D램 감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사실상 지금 어닝 쇼크로 됐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타격을 있었으나 올해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올 전망입니다. 실적 볼까요? 1분기 실적이 드디어 어닝이 잡혔습니다. 23억이고요. 흑자 전환시켰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 정권사마다 틀리지만은 최고 정권사는 110억 그리고 최저는 96억, FN가들은 96억을 내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300%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유보율은 3,400%의 부채가 보시면 이거 보세요. 보시면 부채가 7%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2분기 어닝 시즌에 있어가지고 테스를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으로 이번에 반도체 이 업황 사이클 돌아서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테스와 엑시콘을 꼭 관심 가지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양시장에서 보면은 수급이 바이오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좀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게 업종 상위 1등이 제약바이오이고요. 그리고 장기 테마 섹터에서도 이게 잡히고 있습니다. 들어갈 것 같네요. 오후장 핫할 테마로. 네, 맞습니다. 네. 자, 바이오 하면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 대표적인 거든 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에코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수 V자 반등 시기에 오늘 업종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바이오와 그리고 추세가 저번 주 6월 중순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지금도 추세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곳은 제일 먼저 이 피부 미용 쪽으로 먼저 보고 바이오를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피부 미용 쪽의 비올이 정배열 초입이 잡히는데 지수는 6월 달에 급락장을 맞았지만은 비올은 행보를 하면서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응축하는 자리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쌍끌이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전고점의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고 특히나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캔들 하나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점핑 양봉이 되어서 징검다리 캔들 하나만 더 만들면 이제 어닝 시즌에 있어가지고 비올이 다시 한 번 더 전 종목 중에서 좀 히트치는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1분기 어닝스 프라이즈, 2분기도 어닝스 프라이즈인데 특히나 이번에 소송 아시죠? 미국의 마이크로니들의 고주파 RF의 특허 침해 합의 소송금이 1분기와 2분기 나누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볼륨은 없어 보이지만 2분기도 사상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종합점수 74점입니다. 종가에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자, 피부 미용 쪽의 비올이고요. 두 번째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여러분들 여자친구나 아니면 와이프 있으시면 꼭 리쥬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팔리고요. 또 후기도 좋고 특히나 이 유튜브로 보게 되면 리쥬란 이야기 엄청 나오죠. 다시 말해서 좀 이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이 피부 미용 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나 영업이익도 미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1분기, 2분기 놀랄 노자가 아니라 이런 종목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다. 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1분기 전분기 대비 30% 성장에 266%, 2분기 4.5, 4.9, 거의 5% 성장이지만 고속 성장하고 있겠죠. 자, 279억에서 300억 가까이 나오는 종목, 유보율 8,000%에 다시 들으세요.
8,000%입니다. 8,000%에 자, 부채가 22%밖에 안 하는 파마리서치가 추세 우상향에 자, 오늘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5일선에서 조금 이탈해서 보이지만 전혀 이상 없고요. 음봉 공략뿐만 아니라 내일 만약에 음봉에 11선 캔들 준다면 밑에서 받아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바이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에서 오늘 왜 오늘 바이오를 주목해야 되냐? 딴 거 아닙니다. 좀 코스닥 지수 V자 반등이 나타나죠. 그럼 바이오와 2차 전지,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이 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나라의 이 지수가 빠졌을 때 움직였었던 K전력,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이 푸드가 있습니다. 그쪽은 오늘 하루 쉬어주고 있죠. 반대로 지수 V자의 제일 지수와 연관돼 있는 곳은 우리나라의 3대 빅3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여러분들 바이오입니다. 근데 오늘 두 개의 섹터에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대부분 수급이 많이 몰리는데 2차 전지는 매물대가 좀 많다 보니까 원샷으로 올라가기도 보다도 지그재그로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올라가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좀 더디다. 그러면 반대로 추세가 지금 살아있고 언제든지 물량만 들어오게 되면 급등주 패턴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바이오에 오늘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거는 자, 오늘 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추세가 전고점에서 신고가 패턴에서 매물을 모두 다 소화시키는 것은 오스코텍입니다. 자, 오스코텍을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고요. 그리고 77점이 나옵니다. 오늘 종가에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 이유는 뭐냐? 2015년도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유한양행이 렉나자의 기술 이전을 하면서 미국의 올해 FDA 허가 기대감으로 지금 로얄티 기대감도 있고 특히나 지금 예상으로는 거의 확실시 돼가는 분위기가 지금 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외국인 기관의 매수 수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매수 수량이 들어온 유한양행 한번 볼게요. 유한양행채 보시면 지금 연일 어떤 물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자가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저번 주 2주 전부터 양양 5일선에 받쳐가지고 밑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전고점 점핑 하나라든지 아니면 징검다리 캔들 하나만 더 나오게 되면 이제는 이제 랠리 2개월짜리 랠리를 나오기 전 마지막 캔들인 징검다리 그리고 장대 양봉의 거리랑 터지는 자리만 나오면 얼마 전이었죠? H땡땡 회사가 처음에 날아갈 때 보통 이런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꼭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오는 것 중에서 60일선 돌파형 캔들을 통해 가지고 추세 우상향 첫 번째 자리가 나오는 것은 오늘 ABL 바이오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당연히 마일스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종합점은 80점입니다. 70점도 아닌 80점은 지금 여러분들 종가에는 담고 그리고 음봉 공략 5일선이 60일선 뚫어주는 음봉 공략 다시 말해서 가둬지게 되는 양선에서 여러분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한 3, 4일 정도 이 음봉 공략 다시 말해서 이 저점 매수가 5일선에서 저점 매수가 꼭 해야 되는 두 번째 종목 ABL 바이오까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자 핫한 테마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섹터까지 봐주셨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후장 관심주 전략 저희가 살펴드리고 있는데 상승률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8일 관심주 YC가 현재까지 142%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5월 10일 관심주 실리콘투는 106% 이상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4월 10일 LS 에코에너지가 138%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 4월 17일 화장품주 토니모리는 126% 상승률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27일 최근 관심주 펩트론이 26% 급등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후장 관심주 전략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 종목 좀 제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펩트론요. 지금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네요. 그래도 한 30% 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얼마 전에 제가 조금 농담 섞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던 기술 이전 좀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자, 오늘 오후 종목도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지수
지수 반등이 났습니다. 저번 주에 지수 반등이 날 때마다 이야기 드렸던 알테오젠이 있었죠. 이번에는 에코프로를 들고 왔습니다. 자, 저번 달이었습니다. 6월 초에 제가 이 현재 자리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수 반등이 나는 자리에서는 지수 반등이 V자 반등이 나려면 무엇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우상향 패턴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코스닥이 V자 반등의 첫날인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알테오젠과 에코프로가 우상향의 패턴의 양봉이 나지 않으면 사실상 나지 않습니다. V자 반등이 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현재 자리 에코프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갖고 쌍저점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큰 부담 없이 이제는 물량을 조금 더 실어서 현재 고점까지 전 고점까지 트레이딩으로 또 버셔도 괜찮고 트레이딩에서 61선 안착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스윙으로도 가도 괜찮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빨간불 다시 말해서 양봉을 내는 이유는 에코프로 BM의 공적 수출 신용 기관에서 투자금 1조 2천억을 확보했다는 소식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합점수는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57점입니다. 아직까지 관망이자는 이야기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저의 주관적 생각을 담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 왔으면 다 왔고 지금 쌍저점이 났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인 정보 첫 번째 에코프로를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0만 5천 원,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88,500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를 들고 왔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이야기가 좀 많았죠. 장중에 지금 한참 재료가 지금 오픈이 되어가지고 급등이 나는데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용 동박 공급 업체로 솔루스 첨단 소재의 HVLP 동박은 엔비디아의 올해 출시 예정인 차세대 AI 가속기에 탑재한다는 예정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와도 26%, 25%대 움직인다는 것은 전고점 매물 다 먹었고요. 저점에서의 매집 물량이 오늘 시세를 추가적으로 되내려고 오늘 물량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와도 수급적으로 전고점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80점입니다. 80점이면 조금 이제 종가 기준에서는 약간의 물량과 음봉 공략이 들어가니 차라리 낫기 때문에 3번, 4번의 이 분할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따라오는 5일선에서 대기 매수가 많이 붙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한 번, 그리고 화수의 분할 접근도 충분한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 들고 왔습니다. 자, 목표가는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만 원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솔루스 첨단 소재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원 라인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5월에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고 이번이 두 번째 관심주 전략입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 양극재 기업인데 공적 수출 신용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유럽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그 모멘텀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관심주 가야 되는데 몇 튜브를 통해서 공개하신다고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이데일리온 이데일리 스핀의 저번 주에 보셨던 이 프로그램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장중 실시간으로 주식을 어떻게 하면 대응하고 어떻게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방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 있죠? 여러분들 잠시 후에 2시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재방송을 보십시오. 오늘 화려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시장이었고요. 수익 많이 받았거든요. 잠시 후에 재방송 다 보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밑에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무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 방송을 보실 때 이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 이데일리 스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발굴을 위해서 저희 이데일리 스피에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발굴 장중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뵈야겠죠. 자, 함께해 주신 분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저희 데일리 핫스핀으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박정식 주식디자인 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데일리 스핀에서 4종목을 꼽아왔습니다. 데일리 핫스핀 4종목 지금 화면으로 공개해 드립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수급포착주 현대글로비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포착주는 현대글로비스인데요. 자, 6월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52주 신고가 오늘 장중에 경신했고요. 주주 환원 기대가 커지는 종목으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차트 포착주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지난주 정말 차트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컸더라고요. 이번 주 오늘은 갭 상승 출발 그리고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자, 세 번째 상승률 상위 유진 로봇입니다. 오랜만에 상승해서 튀는데 장중 19%까지 급등했고요. 현재 8% 상승세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네요.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주 네오셈입니다. 지난주부터 거래량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은 18% 장중 급등 이후에 9% 상승폭은 줄었는데 향후 전망 살펴볼게요. 네, 데일리 핫스핀 첫 번째 종목 수급 포착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대표님, 현대글로비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 포착주에 걸러진 것 같은데 네. 이데일리 스핀 점수 보니까 77점대입니다. 어떻게 종목을 분석하시는지요? 네, 현대글로비스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있었죠. 보통조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계획을 발표하고 또 연간 주당 배당금 DPS를 최소 5% 상향가 그리고 배당 성향 최소 25% 이상을 약속을 했고 현재 이 신규 배당 정책을 향후 3년간 적용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오늘 이제 강력한 수급까지도 유입이 됐고 주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좀 이제 바닥권에서 최근 들어서 좀 이격을 좀 발생시키면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 상승력이 나왔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좀 추가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운업이란 또 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완성차 운송, 또 벌크 운송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 해운 운임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까지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23만 3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27만 원 정도 수준까지 상승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23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간주 한번 유지해 가 보시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7만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현대글로비스 상승 동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기관의 물량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매매가에서 판단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 포착주 데일리 핫스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점수가 74점, 거의 후반대가 나타났습니다. 거의 75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수주 엄청난 변동성을 딛고 오늘은 양봉의 흐름으로 추가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명한 모바일 게임 회사죠. 이 쿠키런이라는 IP 관련 사업과 벤처 캐피탈 사업도 영위 중에 있고 지난번 이 쿠키런 킹덤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주가도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엄청난 대상승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로 일정 부분 조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무제표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현재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1,430억의 자본 총계를 지니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7,400억 정도 수준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작년까지 적자였죠. 근데 올해 다시금 흑자 기조가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재무구조상으로 보았을 때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새로운 게임이 하나 이제 발표가 됐죠. 바로 쿠키런 모험의 탑, 이 글로벌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급등력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다시금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강력하게 모였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차익 매물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개파락을 만들었고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력을 만들어냈지만 현재의 주가 위치가 그닥 낮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제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가죠. 시가 한 6만 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력을 한 6만 8천 원 정도까지 바라보는 이 단기적 전략이 좀 유용할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시가를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금 이번에 또 저점으로 다졌던 5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차익 매물이 나타날 수도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6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6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클로저 베타 테스트 참여자들이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모험의 탑의 만족도가 6점 만점에 5.2점으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만약에 잘 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일단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고평가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흑자 전환이 되는 시점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 가능성도 있어서 예, 보셔야 되는데 모험의 탑 그 게임이 조금 더 추가적인 그 폭발력을 낼 수 있을지 이것도 하나의 가늠자이네요. 예, 여러모로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 유진 로봇입니다. 계약 소식이 있었고요. 오늘 장중에 급등했습니다. 현재도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복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네. 유진 로봇은 일단 뭐 교육용 로봇, 그리고 UP 커터스 홈 로봇, 엔터테인먼트 로봇, 군사용 로봇 이런 이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이번에 좀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계약 이슈가 하나 나왔죠. 한 30억 정도 이제 로봇을 이제 공급한다라는 그러니까 자율 이동 로봇을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 급등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회사는 적자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자본 총계도 383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전년도 매출액도 30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인 반면에 시가총액은 2,881억으로 좀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좀 흐름을 보면은 추이가 조금 하락 추세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월봉상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일봉상을 보면은 이제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슈가 하나 나오면서 단기적인 반등력이 반짝 나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이슈만으로 지속적인 상승력을 만들어 가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슈로 주가 상승력이 나왔을 때 그동안에 이 유진 로봇을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 좀 손실권에 있었던 분들이 차익 매물을 내놓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는 많이 못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도 너무 많은 상승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매도하면서 빠져나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7,700원에서 8,000원 사이로 일단 매도 관점으로 일단 한번 빠져나온 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리더라도 이 7,200원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재차 매수 수급이 붙으면서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재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현재 유진 로봇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로봇주 유진 로봇에 대한 전략 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살펴볼 텐데 이 종목은 네오셈이고요. 2대1 스핀에서는 74.9 이렇게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갭 상승해서 올랐지만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실리는 음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아군의 음봉인지 적군의 음봉인지 좀 판단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네오셈 일단은 좀 이제 전반적인 이제 좋은 이슈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오셈이 이제 반도체 후공정, 이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인데 이번에 이제 CXL이라는 이 고대역폭 HBM 메모리를 이은 차세대 메모리라고 불리는 이 CXL을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검사 장비를 납품한 네오셈이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장에 이미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제 차세대 메모리 쪽에 장비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미 좀 많이 부각을 받아서 현재 자본 총계 1,000억 정도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한 6천억 정도 수준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6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시장에 좀 인기몰이를 하고 성장하는 회사들은 보통 이렇게 한 5배에서 아니면 10배, 많게는 한 20배, 30배 정도까지도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경향은 있지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슈에 따라서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현재 이 자리가 뭐 고평가다 저평가다가 논하기에는 현재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일단 한번 강력하게 상승력이 지난번에 나왔고 좀 조정을 거쳤다가 재차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상승력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려면 일정 가격 권역을 좀 지켜주면서 상승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가격 권역이 이제 15,200원 정도 구간인데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신고가 행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이 15,200원을 만약에 돌파를 실패하면서 일정 부분 눌렸을 경우에는 단기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내일 시세에서 이 15,200원을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신고가를 염두해서 조금 더 홀딩 전략을 펼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2,500원 그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 신고가는 17,150원이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5호장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공략주, 이제 박 대표님의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일단 대봉 LS에 오늘 좀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이 K뷰티가 북미 시장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찍었다라는 이제 오늘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대봉 LS도 그에 이제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줄 알았지만 왜냐하면 이제 대봉 LS가 화장품 원료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또 한 번의 또 이슈가 나왔죠. 바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오늘 하나 더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봉 LS는 화장품 원료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랑 맞물려서 오늘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대본상 목표 매수가를 지금 11,6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벌써 이 주가가 좀 상승력이 나오면서 12,400원 정도를 지금 찍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종목을 공략하실 분들은 오늘 이제 종가로 빠르게 따라잡기보다는 좀 일정 부분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이 되는데 내일 정도 시세에서 오늘 종가 대비 좀 밀려서 한 11,900원 정도를 터치를 해준다면 이 가격권 이하로 한번 매수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쭉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한 13,3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터치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데
혹여라도 이제 13,300원짜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면 지난 이제 2023년 7월에 고점을 찍었던 이 15,000원 부근도 조금 넘어설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13,3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할지 조금 더 끌고 갈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수가가 11,900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 부분 좀 정정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장 관심주 전략이었고요. 아주 간단하게 예, 이제 5장이고 이제 내일장 전략도 마련해야 되니까 어떤 전략을 유효할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좀 최근에 좀 시장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 외국인 기관의 하익 매물로 코스피는 좀 보합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이제 기관의 매수력으로 인해서 상승력을 좀 반등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아.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들어가기보다는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시장 상승력을 바라보신다면 올 연말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장 관심주 전략 이어서 예, 그리고 시장의 흐름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핫스핏 함께해 주신 분 박정식 주식디자인연구소 대표와 함께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라면이 최근 2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조사 결과 7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유튜브와 구글 약진으로 2단계 내려오긴 했지만요. 상위권 10위 중 유일한 라면이고 코스피 시가총액 11위인 네이버마저 눌렀습니다. 증권가도 농심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IBK 투자증권은 하반기 해외 시장 성장으로 호실적이 기대되고 2분기 마진율 하락 우려는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면서 농심의 목표 주가를 58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NH투자증권은 농심 목표 주가를 61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증권사들이 내놓은 목표가 중에 최고가입니다. 해외 법인 실적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고 늘어나는 국내외 라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물류센터 설립을 발표했는데 이게 기대 요인이란 분석입니다. 사나이 올리는 신라면 매운맛이 농심에 대한 투심까지 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